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요즘 우리는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너그러운 여유로움을 가진 계절의 끝을 지나고 있죠. 녹음이 짙어진 거리를 걸으며 어울리는 음악을 들을 때 여름의 청량함을 한껏 실감하는 것 같아요. 바깥의 햇볕은 가장 뜨겁지만 지나고 보면 가장 푸르고 시원한 기억이 남는 계절이 바로 이 여름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푸른 여름의 끝에 딱 어울릴 만한 파란 기억들과 시원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청춘피디아 6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청춘피디아의 메인 시그니처 컬러가 블루와 핑크인 만큼 각 컬러에 어울리는 푸른빛 그리고 핑크빛 청춘의 이야기들을 나눠보면서 우리 6기 방송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청춘피디아 리부트 그 첫 화 블루편입니다. 저는 오늘의 영광의 MC를 맡게 된 로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겨울 쿨톤. 블루가 베스트 컬러인 파란 그 잡채의 희누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춘의 봄을 맞이하는 겨울아이 겨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계의 파란을 일으킬 파랑, 닉네임 파랑입니다. 네, 우리 청춘피디아 6기 리부트 첫 방송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와! 네, 여러분은 파란색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희누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파란색 얘기할 때 뭔가 파랗다라는 말보다는 푸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파란색 하면은 그냥 자연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뭐 바다, 하늘, 심지어 초록색 풀들까지 저희가 푸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때문인지 되게 그 폭이 엄청 넓은 것 같아요, 이 단어가. 그래서 뭔가 시원하기도 하고 고즈넉하기도 하고 뭔가 힐링, 자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즈넉해요, 파란색이? 저는 고즈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같은 느낌, 오, 좋죠. 겨울님은 혹시 파란색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파랑이라는 색이 푸르다라는 느낌과 맞닿아서 폭이 넓어진다는 말에 너무 공감하는데요. 저는 파란색을 생각하면 뭔가 고등학생 때의 모습들이 가장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오, 고등학교. 네. 지금도 많은 나이는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한국 하이틴이라고 부르거나 예를 들어 이제 그해 여름은 같은 드라마를 생각했을 너무 좋아. 때 여름이었다. 아, 좋다, 좋다. 이제 기존의 사람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했을 때 주로 이제 여름 하늘색을 이제 자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뛰어놀아도 지금보다 지치지 않았고 앞으로의 미래와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파란색을 이미지화 시켜놓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파랑님은요? 저도 겨울님의 말에 되게 공감하고 되게 어떤 느낌을 말씀하시는지 되게 잘 알 것 같아요. 지금 겨울님 말을 듣기만 해도 시원하고 맑고 이런 희망찬 이미지가 되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저는 또 파란색이 되게 이중적인 느낌을 가진 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우울이나 고독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느낌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그렇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느낌을 가진 색이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색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저는 이 파랑님 말씀을 듣고 저도 너무 똑같이 생각했던 게. 아, 진짜요? 그 블루라는 말이 사실 그 우울감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차가운 색이기도 하고 저는 뭔가 파란색 하면 그 인사이드 아웃의 슬픔이가 생각나거든요. 저는 웨이드요. 그러니까 웨이드도 약간 그 물리긴 하지만 그 슬프고 맞아, 막 울잖아요, 맨날. 그래서 뭐 동시에 앞서서 나눠주신 것처럼 청량하고 푸른 느낌도 있지만 이런 차가운 느낌도 많이 느껴지는 색이라서 좀 더 그런 매력이 더해지는 색깔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파랑님은 이름부터 파랑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방금도 파랑색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래서 파랑을 닉네임으로 정하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구교환 배우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구규환 배우님 필모 중에 이제 아드키 먼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에서 이제 등장인물 이름이 신파랑인데 그래서 더 파랑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신파랑을 따라서 현재 청춘피디아 활동 닉네임도 파랑으로 정하게 됐어요. 아드키 먼춤. 저도 알죠, 그거. 저도 그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 진짜 저도 그 구교환 씨 때문에 살짝 봤었는데 너무 이렇게 그 약간 매니아층이 있는 맞아요. 작품이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다들 그래도 이해할 만한 우울감이나 또 이런 젊은 청춘들이 그 우울감 속에서도 찾을 수 있었던 희망에 대해서 말했던 작품인 것 같았어요. 이게 저희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주제와 너무 적합한 것 같긴 한 게 이제 각자 이 파란, 블루, 이 푸르른 이런 것과 관련된 작품들을 또 소개해 주시려고 하나씩 가져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각자 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는 날씨의 아이라는 영화를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을 매우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장마 기간 이제 즉 여름이기도 하고 계속되는 장마 기간을 이제 중간중간 맑은 소녀인 희나가 비를 맞곤 하는데 귀여워. 맑은 소녀 말 자체가 너무 귀엽다. 거기서 이제 맑은 소녀라고 해요. 아, 아, 그래요? 진짜요? 지으신 건 줄 알았어요. 저도요. 겨울님이 그냥 딱 말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먹구름에서 푸른 하늘로 변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제 파랗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감성이 느껴질 것 같은. 맞아요. 그러면은 그 날씨의 아이 중에서 겨울님께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파란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희나 한 사람을 희생시키면 다수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슬픈 상황이네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호다카라는 남자 주인공이 희나한테 하는 말과 이제 카제타치 노코에라는 이제 OST 가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먼저 명대사 하나는요. 더 이상 희나는 맑은 소녀가 아니야. 맑은 날 따위 두 번 다시 못 봐도 괜찮아. 푸른 하늘보다 나는 희나가 좋아. 날씨 따위 계속 미쳐 있어도 돼 라는 부분의 명가사 오호. 하나가 있고요. 하늘보다 희나가 좋아. 네. 그리고 OST는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흘러넘칠 듯한 기적을 사용하게 해라는 부분의 OST 가사가 있었습니다. 흘러 넘치는 기적이라니. 너무 좋다. 말들이 너무 예쁜데요. 진짜요. 그쵸. 시련이 있어도 사랑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랑 자신의 한계를 넘는 모습을 보면서 결말이 어떻든 부딪히고 더 나은 미래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참된 성장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모든 OST에서 내포된 내용이 내가 너한테 힘이 될 테니까 같이 이겨나가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매우 파랗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겨울님이 갖고 오신 파란 콘텐츠도 너무 좋은데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요즘 진짜 제가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내가 예뻐진 그 여름이라는 건데요.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그쵸. 완전 하이틴물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하이틴 그 잡채로 제가 소개를 드리고 나왔는데요. 이게 내가 예뻐진 그 여름처럼 그 제목에 여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배경 자체가 여름이에요. 그래서 컨셉이 여름마다 어떤 별장으로 여행을 가는 그게 이제 상황 설정인데 여기서 주인공이 벨리거든요. 근데 벨리가 16살 생일을 맞은 소녀인데 이 친구가 16살 생일을 맞아서 예뻐진 바로 그 소녀입니다. 귀여워. 근데 이 벨리라는 사람이 오빠가 있고 엄마랑 아빠랑 이혼해서 엄마, 오빠, 벨리 이렇게 셋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여름마다 놀러가서 휴가를 보내는 게 이 벨리네 집의 뭔가 문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엄마 친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콜레드하고 제로마이아예요. 형이랑 동생인데 여기서 벨리가 이 형과 동생 사이에서 아주 삼각관계로 줄타기를 하는 그런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클리셰. 하이틴 네. 클리셰. 근데 그 남자 주인공 둘이 아주 외모가 반대로 잘생겼어요. 한 명은 진짜? 퇴폐미적으로 생겼고 한 명은 강아지상이에요. 어머.
어머, 그래서 모두의 아주 취향. 네, 보는 맛이 제대로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아, 진짜 하이틴 하면 또 제가 빠질 수 없는 거 다들 아시나요? 제가 알죠, 사실 알죠. 청피 프롬 퀸이에요. 지난 기스 때 저희가 하이틴물 얘기하면서 맞아요. 제가 프롬 퀸이 됐거든요. 안 되겠네. 이것도 집 가서 한번 봐야겠네요. 아니 방금 로이님이 프롬퀸이라고 하신 것처럼 또 하이틴 하면 프롬이 빠질 수 없잖아요. 아, 프롬도 있나요? 네, 여기서 당연히 프롬이 있는데 아까 콜레드하고 제러마이아 그러니까 형 동생과 삼각관계라고 했잖아요. 아, 그래서- 예상돼. 그래서 벨리가 원래는 동생하고 프롬을 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춤은 또 형이랑 추는 또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명장면인 건 콜레드의 얼굴이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정장도 입었습니다. 아니, 지금 듣다 보니까 희노님 계속 얼굴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 딱 들켰네요. 물론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 파란 컨텐츠로 가져오셨는지 그거 설명을 아직 안 맞다, 해주셨어요? 아, 파란 컨텐츠. 아, 네네. 그러니까 얼굴이 중요하긴 한데요. 제가 이걸 파란색, 그러니까 우리 블루 편을 가져온 이유는 바로 아까 말했듯이 배경이 여름이라는 것과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여름, 그러니까 여름 방학을 맞아 휴가를 떠난 거라서 바다도 엄청 많이 나오고 특히 이 친구들이 수영장이 집에 있거든요. 좋겠다. 맞아요. 조금 부럽긴 한데 그래서 이 수영장에서 막 공을 던지면서 그 청량한 부금이 깔리고 공놀이를 하는 씬이 나오는데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아 이게 파랑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프로다, 청춘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컨텐츠를 가져왔거든요. 좋다. 진짜 여름 하이틴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파랑님은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영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너무 좋다. 다들 보셨나요? 알죠. 파랑하면 바다와 하늘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여름날의 바다와 하늘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담고 있는 영화이기에 선택하게 되었어요. 또 이 영화의 메인 포스터 다들 기억하시나요? 아, 그럼요. 이 메인 포스터부터 온통 파란색으로 디자인돼서 맞아. 무더운 여름날의 그 햇살과 하늘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너무 여름 하면은 매일매일 맞아요. 나오는 맞아요. 명작이잖아요. 그냥 여름 이꼬르 맞아. 콜미바이오네임. 저희 청피에도 이거 완전 광팬이 한 명 있어요. 맞아요, 빵서라고. 맞아요. 완전 그 네. 집에 가면 그게 포스터가 다 맞아. 붙어 있거든요. 진짜요? 맞아. 빵서님이 진짜 좋아하는 완전 명작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럼 이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콜바넴은 이제 이탈리아의 여름날 두 청춘이 만나서 그려내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살의 올리버는 엘리오 아버지의 보조연구원으로 엘리오 가족의 별장이 있는 이탈리아로 오게 되는데요. 이 별장에서 두 주인공이 처음 만나게 되고 묘한 기류를 느끼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아,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 그러면 이 콜바넴에서 가장 푸르른 느낌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셨던 명장면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푸르는 장면 이제 저는 두 개를 뽑아봤는데 하나는 두 사람 모두 파란 의상을 입고 바닷가에서 이 조각상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조각상의 팔을 가지고 서로 악수를 하면서 웃는 장면이 있고 낭만적이어라.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가장 유명한 장면이다. 임팩트가 굉장히 큰데 새벽녘 침대에 누워 서로의 이름을 서로 부르는 장면이에요. 진짜 콜미 바이 진짜. 유어 네임이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면은 색감적으로 너무 맑고 따뜻한 파랑과 바다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장면은 새벽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차분하고 푸른스름한 파랑의 분위기를 너무 잘 나타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파란색이 가지는 그 두 느낌을 다 보여주는 맞아요. 영화네요. 그러니까요. 콜바넴이 이제 그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그 색감하고 음악이 너무 아름답기로 사실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여름이었다. 감성 그 자체인 작품인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다 합쳐져서 그 두 사람의 감정선이 더 낭만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파랑님이 이 푸른 장면을 너무 잘 꼽으신 것 같은 게 뭔가 시각적 푸름과 분위기적인 푸름을 너무 맞아. 꼽는 두 가지 장면을 갖고 오셔서 저도 이게 듣는 귀가 행복해지네요. 맞아. 뭔가 듣기만 해도 시원해. 아, 진짜 다들 너무 좋은 컨텐츠들을 잘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도 집 가서 한번 보고 싶어지는데 이제 제가 가져온 콘텐츠가 남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뭘 소개하려고 가져왔냐면 다들 지금 영상 콘텐츠들을 보통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또 청피 대표 프롬퀸이기도 하지만 대표 국문과 아니겠습니까?
혹시 책을 가져오셨나요? 맞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 정말. 제가 사실 백수린 작가님의 진짜 광팬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여름이면 꼭 소개해야 하는 책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준비하던 컨텐츠를 다 갖다 버리고 소설을 가져왔어요. 여름의 빌라라는 단편 소설집인데요. 약간 여름의 빌라 제목부터 여름이 들어가긴 하지만 또 그렇게 따뜻한 소설집은 아니긴 해요. 되게 어둡지만 뭔가 시원한 그 여름 그늘 같은 느낌의 소설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간 여름 배경의 작품들이 많이 모여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름이 되면 한 번씩 꺼내보는 소설집이에요. 그중에 이제 저도 겨울님처럼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좋아요. 제가 읽어줄게요. 계획이 어그러진 순간에만 찾아오는 특별한 기쁨. 다 잃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새 한여름의 유성처럼 떨어지던 행복의 찰나들. 이라는 문장인데 좋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이게 여름의 빌라 속에 있는 그 뒤쪽에 있는 흑설탕 캔디라는 단편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이게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장이라서 일상을 살면서 엄청 많이 떠올리는 문장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청춘한테 어울리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장이 흑설탕 캔디에 나오는 할머님의 입장에서 나오는 문장인데 저는 되게 이 문장이 젊은 청춘에도 어울리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우리한테도 꼭 필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청춘이라는 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그 예측할 수 없는 기쁨을 온전히 기뻐하는 게 청춘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역시 청피 대표 국문과. 정말.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 읽어주셨던 것처럼 행복의 찰나들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은 것 같아요. 좋죠. 그래서 여름의 빌라 소설 한번 읽어보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자주 추천하는데 나중에 겨울님한테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기대할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 청춘이들도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방금 이야기하면서 또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실 저희가 오늘 오프닝 때도 말했듯이 우리 청피의 시그니처 컬러인 블루와 핑크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 컬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우리 청춘과 파랑이라는 색이 어떤 부분에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약간 청춘의 청자는 그래서 왜 푸르른 걸까 이런 느낌? 사실 저희 오프닝 멘트도 그거잖아요. 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청춘 예찬입니다라서 저는 청춘하면 푸르고 푸르다 하면 청춘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긴 이런 저희 인생이 되게 길잖아요. 네. 이걸 놓고 봤을 때 출발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출발할 때 그러니까 처음일 때만 오는 풋풋함이 뭔가 파란색 그런 푸르름과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 약간 처음이라서 실패하고 뭔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해볼 수 있는 힘을 청춘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그 배경이 바로 파란색이라고 생각해서 배경색. 네, 백그라운드 청춘만이 가질 수 있는 처음이 저는 바로 청춘이 파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저도 희누님이 말씀하신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힘이라는 그 말에 되게 공감하는 게 저는 청춘과 푸름이 공통적으로 자유로움과 느낌이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기를 나이 들면 못 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다. 맞아요. 그 얘기 맨날 듣잖아요. 맞아요. 그 나이 때 해봐야 되는 게 있다. 그런 거를 꼭 해보라고 하는데 그런 자유로운 인생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바로 청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파랑하고 연관되어서 떠오르는 하늘과 바다에서도 딱 하늘하고 바다를 봤을 때 탁 트인 정경. 맞아요. 그런 걸 통해서 시원함, 자유로움, 광활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자유로움이 또 청춘과 파랑을 연결시켜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말이다. 저도 앞으로의 미래가 무궁무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파란인 것 같아요. 파란이라고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빈칸이 주로 생각나는 단어가 파란 하늘, 파란 바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늘과 바다 모두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넓고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점이 우리의 청춘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파랗다는 말과 조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로이님이 이야기하신 청춘의 의미와 어쩌면 조금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청춘이라는 게 방금 희누님께서 뭐 얘기해 주셨던 처음이라던가 이런 순간들이 사실 다 그런 균열이 있을 때 그 균열 안에서 예상하지 못한 게 찾아오는 가능성들을 마주하는 순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청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청춘이 푸른 이유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조금 나눠보았는데요. 그러면 다들 본인이 가장 푸르렀던 순간, 또 푸른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겨울님부터. 전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네, 지금. 지금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때가 가장 푸르렀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기를 볼 때 느끼는 감정처럼요. 하지만 그거는 지금 제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30대에는 또 지금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때는 이런 열정이 있었는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았었는데 할 것 같아요. 30대가 아니고 거의 70대 아닌가요? 약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나의 현재가 100%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먼 훗날 이때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지금의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이 가장 푸르르다라고 확답할 수는 없지만 어제의 내가 부끄럽지 않다면 그건 내가 매일 푸르른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겨울님 명언 하나 남겨주셨네요. 오늘 명대사가 좀 많이 나오네요. 어제 내가 부끄럽지 않다면 내가 푸르르다. 그렇지. 마음에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랑님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이라고 했는데 이유는 겨울님이랑 살짝 달라요. 아. 저도 물론 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푸르게 빛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시기들이 다 지나가고 과거가 됐으니까 그쵸. 앞으로 되게 웃을 일들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청춘 PD아에 들어와서 즐겁게 활동하면서 저의 청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지금을 더 푸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야, 이것도 진짜 명대사다. 사회생활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파랑님이 말씀하신 게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청피 식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나한테 청춘을 알려줘서 참 고마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희누님이 그 5기 마지막 방송 때 네. 맞아요. 그 소감 얘기할 때 본인에게 청춘을 알려준 것 같다고 맞아요. 써주셔가지고 그게 저한테 청춘 PD의 큰 의미였는데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많은 걸 경험하고 또 도전하고 청춘 PD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참 푸르른 시기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년, 20년 뒤에 다시 나를 생각해 봤을 때 아, 내가 참 푸르렀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뭔가 감동적이다. 감사합니다. 아니, 앞에 세 분 다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이 가장 푸르르다라고 많이들 말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아까 겨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푸른 날들을 만들어가는 게 결국은 저희의 삶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 앞서서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처럼 사실 예상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들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또 푸르다고 느끼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용기 있게 언제든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게 언제든 몇 살이든 간에 푸르른 청춘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뭐 도전할 준비 지금 되어 있잖아. 그쵸?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푸르렀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이라고 하신 거죠? 그럼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청춘의 푸르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사실 오늘 겨울님이랑 파랑님은 우리 청춘 PD와 6기 부원으로서 첫 녹음에 참여하신 것이었잖아요. 첫 녹음에 함께 하신 소감이 혹시 어떠셨는지 짧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감기에다가 첫 녹음이어가지고 좀 많이 떨렸는데 앞에 선배님들이 이렇게 너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시련 같은 어둡고 이제 짙은 파랑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의 청춘 안에서 꼭 필요하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밝은 파랑을 꿈꾸었던 이 시간이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마지막까지 명대사를 그냥 물 흐르듯이 뽑아내주고 가시네요. 그러니까요. 부끄럽네요. 첫 녹음 맞으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무슨 녹음 시작하기 전에는 떨린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니 말씀을 하시더니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랑님은 혹시 어떠셨나요? 저도 첫 녹음이라서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너무 떨었는데 그래도 예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또 참 저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첫 청춘피디아에서 첫 녹음을 6기 첫 화로 시작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그쵸. 영광이었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이름과 똑같은 파랑편으로 그러니까요. 아주 데스티니인데요. 진짜 운명 같은. 네. 근데 하나 걱정되는 게 제가 너무 덕후 토크를 한 게 아닌가. 너무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희 청춘피디아를 듣는 청취자분들과 청춘피디아 식구들도 덕후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다들 공감하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아니 두 분 다 긴장하셨다고 했는데 전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뭐가 긴장하신 건지 저만 긴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네, 긴장했어요. 말이요. 네, 이렇게 첫 녹음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같이 즐거운 얘기 나눠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가끔은 그늘진 순간이 찾아오는 이 삶 속에서도 여전히 청춘이 푸르른 것은 끝없이 흔들릴 자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청춘이기 때문에 얻는 이 행운을 알아차리고 나면 반틈 앞조차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그래도 조금은 너그럽게 봐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세상 어느 곳에서 당신의 봄날을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 푸를 청의 봄춘, 의미 없는 방황은 없다고 믿는 여기는 청춘피디아이고요. 또 한 번의 도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6기 방송의 시작을 알립니다. 트로이 시반의 유스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MC 로이, 희누, 겨울 파랑이었습니다. 안녕. What if we run away? What if we left today? What if we said goodbye to safe and sound? What if we're hard to find? What if we lost our minds? What if we let them fall behind and they're never found? And when the lights start flashing like a photo booth and the stars exploding, we'll be fireproof. My youth is yours, tripping on skies, sipping waterfalls. My youth is yours, run away now and forever. My youth is yours, a truth so loud you can't ignore. My youth, my youth, my youth is yours. What if we start to drive? What if we close our eyes? Speeding through red lights into paradise. Cause we've no time for getting old. What a body, timeless souls. Cross your fingers, here we go. And when the lights start flashing like a photo booth and the stars exploding, we'll be fireproof. My youth is yours, tripping on skies, sipping waterfalls. My youth is yours, run away now and forever. My youth is yours, a truth so loud you can't ignore. My youth, my youth, my youth is yours. My youth is yours, tripping on skies, sipping waterfalls. My
My youth is yours, run away now and forever.